지적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등기는 뭐 어려워 쉬워요. 자, 등기는 뭐예요? 쉬워요. 지적보다. 저 지적은 어때요? 100%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데 등기는 뭐예요? 어떤 민법의 물권법만 좀 알고 있다면 한 8문제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간혹가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등기법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저 지적은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가 나오죠. 저 여기에서 이제 시험장에 한번 막상 가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다 까먹어서. 그렇죠. 왜? 저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자기가 반응을 할 때 등기는 무슨 생각이 나요? 바로 요거예요. 등기는 움직이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뭐예요? 주된 공시한다.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도 공시해야 안 해요. 해요. 사실관계 그럼 뭐가 생각나요? 표제부. 아주 좋아요. 저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력들이 많이 붙었네요. 지적은 뭐예요? 자, 사실관계. 사실관계. 자, 근데 이제 요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정립을 못해요. 봐봐요. 자꾸 헷갈리는 게 실체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관계. 이게 바로 실체관계라는 겁니다. 실체관계가 뭘로 표현돼요? 이게 법률관계예요. 자, 법률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야 돼, 사고가. 법률관계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법률관계예요. 자, 법률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권리변동, 저 뭐예요?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 정도 법률 사실이 있으면 뭐가 돼요? 법률 요건이 되겠죠. 법률 요건이 되면 뭐가 돼요? 법률 효과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법률 효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 즉 득실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청약이 있죠. 청약이 뭐예요? 청약이 어사표시죠. 청사표시. 그럼 청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계약은 그러면 계약은 법률 요건이 법률 사실이에요. 봐봐요. 저게 다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하니까 뭐야? 쉬운 거는 다 까먹고 어려운 것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계약이 뭐예요? 법률 사실인지 법률 요건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어사 표시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청약과 승낙, 즉 법률 사실이 꾸려지면 계약. 그러면 A는 B한테 이전 등기해주고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은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 있죠? 법률 행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사 표시죠. 그럼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이러면 틀려요.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려요.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반드시 뭐에 필요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 규정은 반대해서 가면 되겠죠. 어사표시 이해의 것.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운 뭐예요? 민법 186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 어사표시. 그럼 매매는 몇 조로 가요? 186조 이렇게 가죠. 자, 상속은 그러면 상속은 법률 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187조 단 처벌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86조와 187조의 관계가 여기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항상 우리 민법을 출발할 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면 지적은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재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면 토지네요.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돼요? 합쳐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자, 그럼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봐봐요.
자, 서울 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 저희 집 주소예요. 369대가 되는 거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이게 뭐예요? 소재 369번 집은 그 다음에 대가 지목이 되겠죠.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렇죠. 면적. 요게 경계.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경계점이죠. 그러면 연상하니까 여기 X축, Y축 이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 필지 구성 요소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공통점은 자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이걸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람한테는 뭐예요? 땅의 뿌리가 고지적이죠.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가 되는 거야.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번이 되죠. 자,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남성, 여성. 땅의 성별은 지목이 돼요. 자, 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면적이 되는 거야. 자, 사람한테도 울타리가 있죠. 그게 바로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죠. 그럼 봐봐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확정이 된 거예요. 봐봐요. 12문제 중에 4문제가 벌써 나올 걸 확정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뭘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봐요.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이라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요. 애우지 않으려면 뭐가 달라졌어요? 경계, 좌표. 요 세 개를 믹싱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적 정량이죠. 지적 정량이라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할 때 꼭 항상 저 지적 문제를 풀 때 항상 지적은 사실관계,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양입지. 그렇죠? 요게 양자에 해당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필지 구성 요소를 이제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읽을 때 이걸 뭐로 읽어야 돼요?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에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 봐봐요. 토지 표시 사항에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자 강사분들께서 뭐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첫째 따서 외우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외워요. 그럼 여기에 공통점은 뭐예요? 사실이죠. 그럼 읽어봐요. 표시, 사실,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소유자. 빨리 이질적인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자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반영해서 자기가 스스로 캐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적 파트의 문제를 풀 때 요걸 이제 잡고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흥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읽어볼래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몇 개만 딱 주안점으로 외워놓고 자, 369가 뭐예요?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대가 그러면 대가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을 가져왔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외워요,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게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합산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항상 요거는 필히,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 놔야 돼요.